자, 이번 시간은 우리 그 객체 지향 클래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상속 설명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장 인터페이스가 344페이지 처음이에요. 자,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여기 보면 실제 각종 개발하는 이제 개발 코드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발 코드들이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 실제 클래스로 구현된 이제 객체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그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 중간에 이제 접점이겠죠. 접점 역할을 하는 이 부분들을 바로 이제 똑같이 인터페이스다라고 칭합니다.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맨 처음에 객체 지향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할 때 캡슐화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안에 캡슐 안에다가 딱 넣은 것처럼 넣어버려서 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대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또 이런 설명도 했었죠. 우리가 TV를 잘 보기 위해서는 삼성 TV나 LG TV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부품이 어떤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자, 오로지 TV 리모컨만 잘 조작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TV를 이용해서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처럼 실제 이쪽에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일부 뭐 필요하다면 뭐 화면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 제공해주는 메서드, 제공해주는 이 메서드만 어떤 메서드를 어떤 매개 변수를 가지고 호출을 해주면 이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가 줄게 라고 하는 부분만 규약을 해놓고 얘를 이용할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의 뭐 역할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필요성이라는 부분도 될 수가 있어요. 자, 만약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가 없이 이 클래스로 구현된 이런 객체들이 막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얘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거 없이 바로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 코드 소스 쪽의 프로그램에서 바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많은 부분이 서로 종속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쪽에서 내가 하나 뭘 바꿀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도 뭔가 하나 변경이 되면 이쪽의 변경에 따라서 항상 이쪽 클래스로 구현된 내부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계속 따라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제 두게 돼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서로 접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실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이 객체들을 교환할 수 있어요.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치 왜 클래스 중에서도 보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들이 쭉 존재를 했죠. 그러면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하고 거기다가 자식 객체를 집어넣으면 실제 프로그램 소스상에서 보여질 때는 부모 클래스에서 존재하는 프로그램처럼 보이는데 실제 동작하는 내용 자체는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서드들이 막 동작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이 인터페이스 부분도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호출하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객체를 대응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이 객체의 실행 결과가 바로
실제 리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터페이스 부분이고, 물론 뭐 인터페이스를 하나 갖다 놨다라고 해서 이쪽에 뭐 변경 요구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이쪽은 수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쪽에 데이터베이스에 있어 어떤 정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뭐 만약에 요구를 해서 추가를 해달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당연히 변경 사항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클래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언은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 이름은 우리가 클래스명을 작성하는 규칙이 있었죠. 그렇죠? 명사형으로 하고 두 개 단어 이상 연결이 될 때는 항상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 그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클래스명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서 이 인터페이스명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 우리 클래스 하나 정의를 해서 클래스 파일 만들면 그걸로 클래스가 하나씩 생기죠. 그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도 한 개씩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터페이스 선언을 할 때는 앞에다가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인터페이스 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중괄호로 선언을 해주는 부분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인터페이스로 구성하고 있는 이제 멤버들이 있어요. 멤버. 자,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부분들은 이 인터페이스도 실제 원칙적으로는 실행하는 메소드의 실행 코드가 없는 게 원래 최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터페이스 구성 멤버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추상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추상 메소드는 우리 앞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실제 메소드에 대해서 정의만 돼 있고, 즉 메소드에 대한 명칭,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리턴 타입까지만 정의가 돼 있고 실제 실행하는 코드들은 하나도 없었죠. 자, 그와 같은 똑같은 추상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의 구성 멤버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상수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수도 구성 멤버인데 이 상수도 사용되는 그렇게 빈도수가 추상 메소드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자바가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자바 7 버전까지는 이 상수와 추상 메소드에 대한 부분만 멤버로서 구성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자바 8부터는 뭐 이 디폴트 메소드나 정적 메소드라는 것들을 추가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 필요성인 어떤 꼭 필요한 경우에 임시 방편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네 가지 구성 멤버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고 특히 추상 메소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활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346페이지에 가면 상수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수라고 얘기를 하면 벌써 우리 앞에 교재 24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상수라는 것을 벌써 배웠어요. 상수라는 것을 배워서 실제 상수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할 때는 앞에 필드 앞에다가 타입을 static final이라고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상수이기 때문에 값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 표기를 할 때는 전부 다 대문자로만 작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대문자로 작성을 다 하게 되면 두 개 단어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는 언더바를 붙여서
언더바를 붙여서 표현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수 필드인 경우에는 선언하면서 동시에 초기 값을 딱 정해놓고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246페이지에 보면 상수 정의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뭐 3.14159 이런 값들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딱 고정된 값을 사용할 때 우리 상수 필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347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추상 메소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추상 메소드도 우리 뭐 앞에서 다 얘기를 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즉, 그래서 추상 메소드에 선언하는 방법은 우리 추상 클래스 내에서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는 방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실제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실행 코드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퍼블릭 앱스트릭트라고 하는 것을 생략을 해도 우리가 자동으로 컴파일 과정에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실제 추상 메소드를 선언을 할 때는 실제 리턴 타입과 메소드명과 실제 매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내에 있는 추상 메소드는 실제 정의만 되어 있지 실행하는 실행 코드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제 실행하는 것들은 나중에 구현되는 또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객체가 실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동작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디폴트 메소드라고 여러분 교재 3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교수님이 개념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디폴트 메소드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자바 8부터 추가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인터페이스에 실행 코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디폴트 메소드는 실행하는 코드를 가질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주로 기존 클래스 변경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에 임시 방편적으로 뭔가 빨리 실행하는 부분을 인터페이스라도 집어넣어 추가를 해서 뭔가 해결을 할 때 쓰려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 밖에 현실에서도 정말 급하지 않은 이상은 이 부분은 쓰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 프로젝트 할 때도 뭐 디폴트 메소드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것 중에서 또 아까 우리 정적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죠. 이 정적 메소드도 마찬가지 실제 기존 클래스 변경이 곤란할 때 임시 방편적으로만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대신 우리 정적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앞에서도 배웠어요. 자, 스태틱이라고 붙이게 되는데 이 경우는 클래스별로 한 개씩만 존재하게 되는 메소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실제 이것도 실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실은 이제 결국은 추상 메소드로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추상 메소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걔를 실제 어딘가는 실제 실행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내기 위한 실제 그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구현 클래스. 자, 인터페이스는 뭐 아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추상 메소드만 정의되어 있지 아무것도 실행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실행하는 코드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이쪽 부분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현 클래스를 통해서 결국 생성되는 것이 구현 객체가 되겠죠. 그죠? 구현 객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터페이스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메소드 내에 실행 코드를 추가하기 위한 구현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실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현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는 실제 우리 클래스 명까지 딱 만든 다음에, 즉 구현 클래스 명까지 만든 다음에 뒤에다가 implement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명이라는 것을 더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그 앞 시간에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어떻게 했죠? 여기다가 extends 부모 클래스 명을 썼었죠. 자,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를 선언을 해줄 때는 implement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명이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현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추상 메서드를 실제 구현하는 메서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하여튼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 추상 메서드를 실제 구현하는 메서드 방식과 동일하게 실제 메서드가 정의된 명칭, 파라메타, 그 다음에 리턴 타입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실습을 할 텐데 교재 프로그램이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있는 요 프로그램들인데 교수님이 좀 상수에 대한 부분들은 교수님이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예제 소스 중에서도 일부 좀 필요한 부분들은 교수님이 좀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어떻게 이 부분들을 만들어냈는지 교수님이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지금 챕터 08이라고 프로젝트 만드시고요. SEC03이라고 패키지를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예제 프로그램이 좀 두 개가 있어서 실제 교수님이 인터페이스 언더바 임플리멘트라고 패키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한 부분이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public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 인터페이스 명을 써주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상 메소드 두 개만 정의를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turn on, turn off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 두 개만 이렇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선언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추상 메소드까지 정의를 해놨으니까 이제 요거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텔레비전.java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인터페이스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면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자,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라는 의미니까 implement remote control에서 요 인터페이스 명을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줬으니까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추상 메서드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추상 메소드에 대한 구현할 때 우리 오버라이드 시키고 실제 이 안에다 실행 코드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turn on에 대해서는 TV를 켭니다. turn off에 대해서는 TV를 끕니다. 라고 해서 그냥 출력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비슷하게 여기 audio.java라는 것도 선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실제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오디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인터페이스 한 개에 대해서 구현하는 클래스가 텔레비전도 있고 오디오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인터페이스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의 구현 클래스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텔레비전처럼 TV 켭니다, TV 끕니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디오 클래스 정의한 부분에도 뭐 오디오 켭니다, 오디오 끕니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메소드를 실행 코드를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 코드 리모트 컨트롤 그 example을 봅시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거를 조금 이쪽으로 가져갈게요. 자, 이렇게 가져가고 텔레비전 자바도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메소드가 있는 실행 코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리모트 컨트롤, 즉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수를 정의를 딱 하나 했어요. 자,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 변수에다가 new에서 실제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변수점 톤오프라고 호출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구형 클래스인 오디오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또다시 인터페이스 타입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타입에 있는 추상 메소드 톤온과 톤오프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면 그냥 여기 인터페이스 변수점 톤온 톤오프니까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만 이렇게 실행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어떤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실제 실행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실제 상속 부분 막 얘기하면서 다형성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죠. 저 얘기했었죠.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클래스 변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자식 클래스가 만약에 A, B, C가 있다면 A 객체를 부모 클래스 타입 변수에다 집어넣고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실제 프로그램 소스상에는 마치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실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이 막 실행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도 비슷해요. 인터페이스도 비슷하게 실제 어떤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을 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실제 실행되는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실제 텔레비전 객체를 넣어서 턴온, 턴오프라고 하는 실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실행을 했더니 여기에 있는 TV를 켭니다, TV를 끕니다 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실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구형 클래스인 오디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서 인터페이스 변수에다 집어넣고 인터페이스 변수에 있는 추상 메소드들을 실행을 했더니 실제 오디오 클래스에서 정의된 실행 코드들이 여기에 바로 실행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걸 보고 한번 교수님이 하나씩 프로그램을 한번 인터페이스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실제 구현 클래스, 구현 메소드를 만드는 것을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내려가고요. 자, 그럼 교수님 여기다가 제 뉴에서 패키지에서 패키지 이름을 그냥 교수님 단순하게 템프1이라고 하나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뉴에서 자, 우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뉴 보면 우리 그동안 패키지 클래스들은 계속 많이 만들었는데 이 인터페이스는 오늘 처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REM 리모트 CONTROL 자,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피니시 하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아까 우리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얘기해서 보여준 이것처럼 앞에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해준 인터페이스 명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추상 메소드 부분들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이제 구형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 한번 아까 있던 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구현한 텔레비전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new 하고요. 요거는 이제 클래스. 자, 클래스를 딱 하고 자, 이름은 TLEVISION 텔레비전.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 택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add 버튼을 한번 딱 눌러보세요. 딱 눌러보고 자, 요거는 실제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내가 구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리모트라고 치면 여기 보면 지금 CHAP08 프로젝트 밑에 템포1 패키지에 있는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실제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자, 여기다 OK 딱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텔레비전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피니시 한번 눌러봅시다. 자, 피니시라고 딱 누르면 지금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리모트 컨트롤에서 정의된 턴온, 턴 오프라고 하는 이렇게 있네. 됐네요. 자, 여기 지금 리모트 컨트롤을 임플리멘트 했다. 자, 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임플리멘트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위에 정의되어 있는 요 추상 메소드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구현하는 코드를 넣어야겠죠. 좀 여기다가 간단하게 TV를 켭니다라고 구현 코드 집어넣고요. 자, 그럼 이것도 TV를 끕니다라는 것을 구현 코드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요거 교수님 요거는 그냥 카피를 할게요. 자, 카피를 해서 이 안에다가 페이스트 하고요. 자, 그럼 요건 닫아주고 이제 오디오 좀 잡아 텔레비전 자바에서 톤온 톤오프 오디오 좀 자바에 톤온 톤오프가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실행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실제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 변수로 정의를 해놓고 그 인터페이스 변수에다가 텔레비전 객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오디오 객체를 집어넣고 각각 톤온 톤오프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딱 하면 자,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쭉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3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인터페이스 한 개에 대해서 구형 클래스를 여러 개, N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와는 이제 반대로 인터페이스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실제 구형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일 거예요. 실제 인터페이스로 정의된 부분이 너무 작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인터페이스에 맞게 하나씩 클래스를 만들기에는 너무 작아요.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실습했던 그 내용하고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습했던 거는 인터페이스 한 개에 실제 구형 클래스가 여러 개가 n개가 나온다면,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n개에 대해서 구형 클래스가 한 개 만들어져서 객체가 만들어져서 동작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들어낼 때 실제 구현 클래스 명 쓰고 임플리멘트 한 다음에 실제 내가 구현을 해야 될 인터페이스 여러 개인 경우에 쓰면서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언을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 교재 356페이지, 357페이지에 있는 예제인데,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실습했던 부분의 프로그램도 일부 재활용을 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예제를 한번 봅시다. 멀티 임플리멘트라고 이제 패키지명을 정했어요. 자, 정해서 실제 여기 보면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 썼던 리모트 컨트롤하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턴온, 턴오프라고 하는 그냥 추상 메서드만 정의를 해 놓은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두 개 인터페이스를 내가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예제로 서처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정의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처블 보니까 뭐 이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메서드에 실제 뭐 URL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아들이는 아주 단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실제 구현을 하는 예제가 여기 스마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구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좀 이렇게 놓고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지금 이제 구현하는 봤더니 스마트 텔레비전이라고 구현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서 여기 임플리멘트 한 다음에 여기에 리모트 컨트롤 여기 있죠. 여기는 리모트 컨트롤. 그 다음에 또 서처블 여기 서처블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이 추상 메서드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와서 오버라이드 시키면서 실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현된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이제 앞에 예제하고 동일하죠. 뭐 TV를 켭니다, TV를 끕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URL 뭐를 검색합니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출력하는 형태대로 정의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실제 실행하는 실행 프로그램을 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자, 리모트 컨트롤 자, 여기에다 놓고 조금 너무 크네. 글씨가 너무 커서 교수님이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 실행 코드를 봤더니 실제 여기다가 스마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요 구형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객체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 객체 만드는 것을 그냥 요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정의를 했네요. 정의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만든 요 클래스 변수 즉 뭐 객체죠. 객체를 여기 있는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정의된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턴온이라고 딱 실행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서처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정의된 변수에다가 또 마찬가지 이 스마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구현된 객체를 갖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정의되어 있는 서치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를 딱 실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실제 인터페이스 타입에다가 실제 구형 객체를 집어넣고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들이 실행되면 실제 동작을 하는 것은 구형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들이 실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실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 자, 그랬더니 이번에 실제 리모트 컨트롤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실제 구형 객체를 넣고 턴온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 실행했더니 구형 객체에 있는 메소드가 실행이 됐고요. 또 서처블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정의된 변수에다가 또 구형 객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실제 서처블 인터페이스 정의된 추상 메소드인 서치를 실행을 하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 구형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가 실행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형 클래스를 만드는 것만 교수님이 간단하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수님이 다 닫고요. 다 닫고 자, 패키지를 또 하나 만들게요. 뉴 패키지에서 패키지 이름을 템프2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하고 여기 있는 지금 보면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와 서처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서처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하고요. 아까 우리 이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dd하고, 자, 리모트 컨트롤, 자, 리모트 템프2에 있는 리모트 컨트롤 요거 오케이. 자, 또 add 이번에는 car 서처블. 자, 템프2에 있는 거 요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름을 SMA 스마트 텔레비전.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있는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 자, 그다음 또 서처블 인터페이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 이제 추상 메소드, 그러니까 두 개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들에 대해서 각각 구현하기 위한 메소드들이 구형 클래스 내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쭉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365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365페이지 갑시다. 자, 365페이지 가면 지금 우리 보았듯이 우리 클래스 상속 시의 다형성 부분을 우리 교재 307페이지에서 배웠었어요. 그죠? 307페이지에 배워서 실제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 자기 부모, 즉 조상,
그죠? 아버지, 할아버지 위에서 정의된 그 타입으로 클래스 변수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다가 자식 클래스로 정의된 객체를 갖다 집어넣으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가 동작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소스가 보여도 실제 동작하는 것은 자식 객체,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서드가 동작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조금 전에 실습을 했던 그 프로그램을 봐도 실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놓고, 자,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정의되는 그 변수에다가 실제 구현 클래스로 만들어진 구현 객체를 갖다 집어넣으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가 실행되는 것처럼 소스가 코드가 되어 있지만 실제는 무엇이 실행한다? 구현 클래스에서 제정이 된 실제 실행 코드가 있는 메서드가 실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다음에는 우리 쭉 한번 37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쭉 넘어가는 부분들은 실제 빈도수라든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필수사항이 아니라 교수님이 쭉쭉 다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7페이지에 보면 이 인터페이스끼리도 상속이 됩니다. 인터페이스도.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도 내가 상속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하위 인터페이스를 딱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상속할 때 쓰는 게 뭐라고 그랬죠? 즉 extend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extend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상위 인터페이스들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일반 클래스 상속 시간에 배웠을 때는 실제 부모는 한 개밖에 안 된다라고 했죠. 즉 단일 부모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에서 있는 상속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부모로 해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대신 실제 모든 위에 부모 인터페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추상 메서드들이 정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주면서 설명할 내용인데, 인터페이스 A라는 게 있고 인터페이스 B라는 게 있으면 실제 요 두 개를 상속을 받아서 인터페이스 C를 정의를 하면 실제 이 위에 있는 메서드들을 다 실제 다 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상속 시간에 배웠죠? 내가 상속을 받으면 금수저 얘기 항상 교수님 얘기하죠. 상속을 받으면 다 자기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부모로 해서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또 하위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경우는 좀 이런 경우에 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빈도수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 기존에 인터페이스들이 막 있는데 또 새로운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또 기존에 있는 다른 개발되는 개발 코드들이 좀 단순하게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니면 좀 이제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으면 인터페이스 여러 개를 보고 프로그램에서 그 기존에 있는 구현되어 있는 객체들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단순하게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샥 만들어서 요것만 보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 때 이 부분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교수님 봐서는 개발하는 초기 시스템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유지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이 추가가 되고 요구사항들이 나와서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 또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와서 인터페이스를 하나만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것만 보고 프로그램을 해주게 할 때, 이럴 때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은 예제 프로그램이 378에서 379페이지까지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하게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SEC06 밑에, 자, 여기 보면 먼저 인터페이스 정의된 것들을 한꺼번에 열어서, 자,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 A, 요거는 임플리멘트 한 거로 좀 열어보겠네. 자,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 A를 정의해서 뭐 단순하게 그냥 메소드 A만 정의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B도 보니까 인터페이스 만들면서 인터페이스 B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자, 정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C를 정의를 했는데 인터페이스 C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자, 지금 조금 크게 할까요? 자, 지금 보니까 내가 인터페이스 C를 만드는데 extends 상속을 받았어요. 자, 뭘 상속받았냐?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A를 상속받았고, 또 인터페이스 B를 상속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또 메소드 C라는 걸 하나 추가를 했네요.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C를 또 구현한 구현 클래스를 딱 보니까 이 구현 클래스에서 실제 상속받은 자, 여기 지금 인터페이스가 상속받았으니까 위에 있는 부모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다 자기 거죠. 그죠? 자기 거예요.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벌써 메소드 A나 B들은 다 자기 걸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 C를 실제 구현 클래스에는 실제 메소드 A, B, C라는 것을 다 실제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실제 실행하는 실행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실행 코드를 보면 이것이 조금 작게 해서 자, 실행 코드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실제 implement C 여기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자, 집어넣고 자, 지금 이게 다 실제 구현한 요 인터페이스들에 있는 여기 있는 추상 메소드들이 마치 동작하는 것처럼, 즉 인터페이스 A에 있는 추상 메소드 A, 그죠? 그 다음에 B에 있는 거 B, 자, 그 다음에 C에 있는 거 A, B, C 몽땅 다 이렇게 실제 구현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추상 메소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얘를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전부 다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에서 있던 추상 메소드가 그러니까 실행되는 것처럼 소스 코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실행하는 것은 요 구현 클래스에서 정의된 부분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여기 중에 지금 인터페이스 C 위에 인터페이스 A하고 B하고 상속받아서 인터페이스 C 정의하는 부분을 한번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키지 템프 3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 지금 인터페이스 A하고 B를 교수님이 카피를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A와 인터페이스 B를 상속받은 인터페이스 C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만들고요. 인터페이스 C라고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상속받을 인터페이스를 내가 또 찾아야 되니까, 자, 여기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 A인데 템프 3 밑에 있는 요거 오케이. 또 애드 인터페이스 템프 3 밑에 있는 인터페이스 B 오케이. 자, 그래서 A, B 피니쉬. 자, 정의를 하면 실제 인터페이스 A와 인터페이스 B 이 정의된 두 개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아까 우리 인터페이스 C가 실제 이렇게 생겼었죠? 자, 지금 여기 인터페이스 A와 B를 받았으니까 위에 A와 B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는 여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벌써 인터페이스 C 자기 자신 거였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까 예처럼 추가 메소드 C라는 것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 인터페이스를 이제 쭉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인 상속과 그 다음에 클래스와 상속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